네, 안녕하세요. 주돈입니다. 오늘 6월 14일 수요일이고요. 리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였죠. 6월 13일 날, 미국 현지 시간으로 6월 13일 날, 많은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았던 이 리플과 SEC와의 소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했던 이 흰먼 문건이 정말로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리플이 어제 7%가량 폭등을 했지만, 이내 이 상승분을 전부 다 반납하면서 지금 보시면 초록색 이평선 라인, 이 단기 이평선 라인도 깨지면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어제 저녁에 발표됐던 소비자 물가 지수도 상당히 긍정적인 지표로 나온 걸 감안하면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큰 상승이 나와주진 않았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어제 공개된 이 흰먼 문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고, 이게 왜 지금 리플 시세, XRP 시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분석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은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 전에 밑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바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가지고 온 어제 공개된 이 흰먼 문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흰먼이 발언한 문설문을 포함해서 SEC 내부 문건들, 주고받은 이메일들이 전부 이렇게 공개가 됐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의 엄청 큰 문건이 이렇게 공개가 된 건데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이 내용 자체를 보자면 상당히 충격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흰먼 문건이라고 부르는 그 이름의 주인공, 윌리엄 흰먼이라는 전 SEC 국장이 2018년도에 야후 썸밋이라는 곳에서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한 발언, 그 언급이 바로 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어제 공개된 이 문건들을 보시면 이더리움을 비증권으로 만들기 위한 윌리엄 흰먼의 노력이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그 과정에서 SEC 내부 핵심 관계자들도 개입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토록 우리가 기다렸던 이 흰먼 문건이 세상에 공개가 됐지만 XRP의 시세는 7% 정도 폭등을 했다가 이내 전부 상승력을 전부 반납한 부분이 상당히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이 흰먼 스피치, 이 공개된 문건이 던지는 메시지의 본질에 대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이 문건 공개가 되면서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부조리가 드러나면서 여기가 정말 엉망진창인 규제기관이라는 점은 분명하게 드러났지만, 정작 XRP 홀더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 XRP가 증권이 아니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리 확인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오히려 이더리움도 증권이어야 했다, 이런 부분이 확인된 것에 더 가깝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문건이 공개된 게 리플과 SEC와의 소송에 더 강력한 도움을 줄 만한 핵심 재료로는 그 확장성을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윌리엄 흰먼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왜 이더리움을 비증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는가? 여기에 대한 의혹과 그 사실 정황에 대해서도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이 심슨 대처라는 인물에 대해서도 알아야 됩니다. 이 심슨 대처라는 인물은 윌리엄 흰먼이 SEC에서 일하기 전에 함께 일했던 사이고, 지금 SEC를 나오고 나서도 같이 일하고 있는 사이인데, 이 사람은 이더리움을 띄워야지, 시세 상승이 나와야지 돈을 버는 이더리움 얼라이언스의 멤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SEC 내부에서도 이더리움이 증권이다, 증권이 아니다라는 규제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 공백이 있는 상황에서 그런 의견이 나왔음에도 윌리엄 흰먼은 강력하게 이더리움은 비증권이다라는 멘트를 공식적으로 발설을 한 거고요. 그 배경에는 심슨 대처와의 연결고리, 이 부분이 의혹으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개된 문건에서 윌리엄 흰먼이 비탈릭 부테린에게 연락해서 얘기를 나누고 알아보겠다, 이더리움의 창시자죠, 이렇게 직접 연락한다라는 부분도 밝혀졌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문건이 공개되고 나서 리플의 소송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기보다 오히려 이게 이더리움 게이트처럼
그 성격이 바뀌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건이 공개되고 나서 당연히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리플의 법률 고문인 스튜어트 알데로티가 이 본인들의 개인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SEC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는데, 자, 그 와중에 이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리플이 6개의 새로운 문건을 SEC와 진행하고 있는 소송 관련해서 제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자, 중요한 건 바로 이 문건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SEC의 약식 판결 요청을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밝힌 문건이라는 게 공개가 되면서 주목도리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자, 리플은 약식 판결을 요구하는 SEC 주장에는 많은 모순이 있다. XRP가 증권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XRP가 증권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명백한 입증이나 확증이 없이는 오히려 약식 판결이 내려져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법원에 강조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 약식 재판을 내려서는 안 된다라는 게 SEC의 기소 자체를 기각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원하고 있는 건지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새롭게 제출된 이 문건이, 약식 판결 반대 문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조금 더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업데이트 되는 대로 제가 다시 여러분들께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아까 공개됐던 그 문건에서는 추가로 SEC 내부에서도 이 윌리엄 힌먼 문건은 관련해서 트레이딩 부서에서는 이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다라는 윌리엄 힌먼의 의견에 전폭적으로 동의하면서 지지한다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추가로 이것은 개인의 의견일 뿐 이 SEC와는 무관하다라는 주석도 달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진행 상황을 봐야지 알 수 있겠는데, 자, 제가 전에 통상적으로 이제 이렇게 문건이 공개되고 나면 1, 2개월 안에 이 소송을 맡고 있는 토레스 판사의 약식 판결문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되고 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이 부분이 생각보다 빠르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지금 밝혀지면서 해외 커뮤니티에서도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SEC와 리플 간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법원의 웹사이트에서 이 부분을 지금 캡처해서 가지고 온 건데요. 자, 어제 날짜를 기준으로 이렇게 관련된 문건들을 올릴 수 있는 칸들이 생성이 됐고, 벌써 3건의 문건이 업로드되면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가장 위에 이 썸머리 저지먼트, 이게 바로 약식 판결문입니다. 이 판결문을 올릴 수 있는 상태가 되면서 해외에서는 벌써 조만간 판결문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자, 판결문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100% 리플의 승소로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 판결이나 분리 판결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부분 판결, 분리 판결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안에 내용 중에 이 XRP의 2차 판매라는 거는 리플이 ODA를 구축하고 나서 이루어진 XRP 판매를 의미하죠. 이 부분이 증권이 아니다, 이 저는 상관없습니다. 증권이라고 나와도. 그런데 이 이후에 판매된 2차 판매가 증권이 아니다라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면, 시장은 이걸 사실상 리플의 승소로 받아들일 거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제 아쉬웠던 XRP 시세에 본격적인 상승 랠리가 나올 수 있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된다라면은 이전부터 지금 리플이 준비하고 있는 IPO, 기업 공개까지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여기에 더 큰 상승력, 시너지를 더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서 대비하면서 그 전에 저점에서 매집을 하고 평균 단가를 낮춰놔야지 추가 수익률 더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점이니까요. 이런 부분 제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금 평균 단가를 가지고 계시고 또 비중 조절은 어떻게 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계신지, 당연히 가용자산이 있으시다라면 더 좋겠지만 가용자산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이 비중 조절을 통해서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수익률을 늘려갈 수 있는 방법, 그 전략을 짜 드릴 거니까, 그리고 추가로 나오는 소식들도 가장 빠르게 저희 카톡방에서 전달해 드릴 거니까 미리 들어오셔서 이런 부분들 직접 확인해 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는 점, 카톡방에 들어오셔도 금전 요구 일체 없이 모든 걸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카톡방이니까요. 이 부분 안심하시고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실 만한 정보들 얻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카톡방에 참여하시는 방법은 위에 제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4951-8464번입니다. 위에 제 전화번호로 숫자 4라고만 문자로 보내주시면요.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연락드려서 카톡방 초대를 도와드릴 거고, 거기서 정보 전달해 드리면서 업데이트되는 소송 관련된 상황들과 매수매도 타점, 비중 조절 이런 전략들까지 개별적으로 현재 상황에 맞게 짜드릴 거니까 정말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 리플 소송 잘 대비하셔서 수익률 크게 가져가실 수 있게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